자, 안양고 25년 9월 38번부터 41, 42가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안 들어가서 40번까지만 오늘 세 질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통적 방식의 어떤 은행가와 신종투기적 현대의 은행가 이 둘의 차이점을 얘기한 글의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the advent는 출현이야. 새로운 종류의 은행의 출현. 뭘 추구하는? 이 speculative profit. speculative라는 단어를 좀 외워두셔야 되겠지. 투기란 뜻이야. 그러니까 투기적 이익을 추구하는 새로운 종류의 은행의 출현. 이게 이제 이따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1970년대 이후로 나타나게 되죠. 전통적인 주의가 깊은 은행가냐 vs 대 투기를 하는 리스크를 감당하는 은행가이냐. 이 두 개의 차이. 전통적인 은행가는 지역사회에 존중받는 신중한 종류의 사람들이었지만 1970년대 이후 들어서는 투기적으로 위험을 감수하는 은행가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었다. 투기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인지도 이따 설명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보시면 이 전통적인 은행 매니저는 1950년대 전통적인 은행 매니저는 보통 respected species pillars of a community 그 공동체의 어떤 기둥이었는데 뭔가 존중받는 기둥이었냐 의심스러운 기둥이었냐 그 뒤에 특징을 보시면 아시겠죠? 동격으로서 부연 설명을 합니다. 뭔가 cautious 조심스럽고 주의 깊은 종류의 사람이었던 거야. 그러면 의심스러운 사람은 아니겠네. 그렇지? Who probably went to bed early 일찍 잠들고 didn't drink too much 술을 많이 마시지 않는. 그러니까 옛날 같은 은행가 하면 저 사람 은행 점장이래 라고 하면 뭔가 존중받는 어떤 기둥이었던 거야. 그 공동체에. 뭔가 조심스럽고 주의 깊은 종류의 사람이며 잠자리도 일찍 들고 그 다음에 술도 많이 먹지 않는. 전부 다 부연 설명이었습니다. 이런 걸로 봐서는 respected pillar가 글의 맥락상 맞겠죠. 자, 하지만 이게 옛날 사람의 특징이었고 하지만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새로운 종류의 은행가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어피어는 자동사니까 당연히 수동태는 될 수가 없을 것이고요. 새로운 종류의 은행가가 어떤 은행가냐? 좀 시끄럽고 좀 더 플래시, 화려하며 그 다음에 arrogant, 약간 오만방자한, 거만한 이런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게 된다. 70년대 이후에.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데? These bankers loved taking도 되고 to take도 됩니다. 둘 다 가능. 얘는 지금 의미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니까 big risks를 다 뭐하는 피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니겠죠. 그렇죠? 감수하려고 하는 사람이다. 아까 막 오만방자하고 막 화려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뭔가 리스크를 피하는 사람은 아니겠거니. 또 그 은행가들은 want to get rich quick 빠르게 부유해지게 되며 blow their money 하면 그들의 돈을 펑펑 쓰고 있다 이 말인 겁니다. 얼만큼 뭐 어디에 빠른 자동차와 비싼 어떤 샴페인에 돈을 펑펑 쓰는 이미지였다. 1970년대 이후. 즉 그들은 자꾸 이제 1970년대 이후에 새로운 종류의 은행가에 대한 설명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made their money 돈도 벌어. 뭘 통해서 버냐면 speculation이라고 불리워지는 것. 여기에서 먼저 what is called부터 체크가 되셔야 되겠지. call이라는 동사, called라는 동사 특성상 수동태일 때에는 뒤에 명사가 한 개 나온다. 이 한 개의 명사가 목적격 보호기 때문에 목적어라고 보시면 안 된다. 것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수동태가 되고 있다는 거 참고해 주셔야 돼. 투기라고 불리워지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돈을 버는 건데 그렇다면 도대체 투기가 뭐냐? 여기서 설명이 들어가 주셔야 되겠죠. 그렇죠? Normally, 일반적으로는 보통 사람들이 물건을 사. 근데 왜 사? Because they want to use them. 그 물건을 사용하려고 사겠지. 원래는. 그지?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일반적인 건데 뭐와 같은 뭐 밀, 빵, 밀 같은 뭘 만들기 위해서? 빵을 만들기 위해서. 휘발유를 사? 자동차를 운영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용하기 위해서 산다. 사용하기 위해서 산다. 그게 이제 일반적인 방식이 되는 거야. 그렇지? 빵을 만들려고 밀을 사. 차를 운영하려고 기름을 사. 당연한 거죠. 근데 투기가 뭐냐고. 이건 그냥 우리가 구매 활동이잖아. 이건 뭐야?
사람들이 투기를 할 때에는 그들이 물건을 사는 건 똑같아. 근데 심지어 뭐 할 때에도 사냐면 they have no interest in using them. 그 물건을 사용하는 것에 관심이 없을 때조차도 물건을 사는 거야. 이게 투기라는 거지. 그러니까 요즘 부동산, 우리나라는 땅덩어리가 좁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좀 많잖아, 얘기가. 그러니까 집을 사는 데 있어서 내가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근본적인 게 아니라 뭐다? 아, 내가 이거 집을 사서 차액을 남겨 먹어야겠다. 이게 투기인 거지, 그치? 사실상. 내가 직접적인 실용성, 그 집에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서 필요가 없는데도 사는 거지. 즉 다시 말해 그 사람들이 might buy, 구매할지 몰라, a load of wheat, 이 많은 양의 밀을 구매할지 몰라. 단순히 뭐 때문에? 그들이 생각했을 때 that its price, 그 밀의 가격이 is going to rise, 곧 증가할 거다. 그러니까 집도 아무거나 사는 게 아닌지, 그치? 이 집은 향후 한 5년, 10년 내에 엄청나게 집값이 치솟을 예정에 뭐 어떤 근방에 인프라 시설이 있다든지, 그치? 뭐 어떤 개발 예정이 되어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이제 가격이 급등하는 거니까. 밀도 마찬가지야. 밀도 많은 양을 사는 이유가 뭐가 되는 거야? 아, 이게 곧 오를 가능성이 있는 거야. 언제? 가뭄이 예측되어졌을 때. 뭐야? 밀이 자라는 지역에 가뭄이라는 게 예측되어졌을 때 밀을 많이 사두는 거야. 기존에 있는 밀. 그게 여기서 말하는 뭐다? 투기다 이 말인 거죠. 가뭄이 예측을 하는 게 아니라 preventable, 이건 예방할 수 있는 이고 예측될 수 있는. 그렇지. 가뭄이 많게 되면, 가뭄이 일어나게 되면, 밀을 키우는 지역에 가뭄이 일어나게 되면 뭐가 일어나니까? 밀의 가격이 급등할 테니까, 희소성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미리 사두는 거라고. 그게 투기라는 거죠. 만약 그들이 guess is right, 이 추측이 옳다면, 그들의 추측이 옳다면 그들은 나중에 팔겠죠. 뭐를요? 뭐를 위해서? for a profit, 이익을 위해서 그 밀을 팔 수도 있는 것입니다. 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거의 글의 80% 이상이 지금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 현대 1970년대 이후로의 새로운 은행가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전통적인 방식의 은행가들은 뭔가 신중하고 존경받을 만한 인물이었는데 현대 투기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은행가들은 위험을 많이 감수하고, 그렇지? 나중에 이익을 위해서 물건을 사는 그런 대상들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38번이었고요. 39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이가 최고다 라는 글의 내용이었고요. 자, 종이의 물리적 특징, superiority, 우월성을 얘기합니다. 종이의 어떤 역학적 속성에 있어서의 우월한 특징을 얘기합니다. in folding and bending, 이 접거나 구부릴 때 종이의 우월성. 뭘까? Why paper excels? 왜 종이가 우수한지. 물리학이야. 어디 뒤에 숨어있는 접거나 creasing은 주름지게 하다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접거나 주름지게 하는 것 뒤에 숨어있는 물리적 역할. 왜 종이가 우수한지. 종이의 물리적 특성은 접고 구부리기에 적합해서 다른 재료들보다 종이 접기, 포장용으로도 우수한 활용성이 있다라는 특징을 얘기하는 그 내용이었거든요. 자, 종이가 왜 우수한지에 대해서 처음부터 이제 들어가 봅니다. 첫 번째, 종이의 물리적 특성은요, lend themselves, 주어로 나온 게 지금 properties 하나이기 때문에 또 다른 복수명사가 나오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동일 대상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앞에 있는 그 종이의 물리적 특성들이 왜 그렇죠? 물리적 특성들이 동일 대상이죠. 그래서 themselves를 쓰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종이가 접기, 구부리기 이런 것들의 lend oneself to 하기면 어디에 적합하다라는 뜻이야. 셀룰로스 파이버, 이 셀룰로스 섬유가요. 부연 설명. It is made, 만들어지는, 종이가 만들어지는 이 셀룰로스 섬유가 완전한 문장이니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되셔야 되겠죠. 종이가 만들어지는 그 어떤 셀룰로스 섬유는요, can be partially, 부분적으로 snapped, 꺾이다라는 의미야. 꺾여질 수 있는 겁니다. In an area, 영역에서. 어떤 영역? maximum bend, 그러니까 최대한 구부리는 영역에서 이렇게 부분적으로 꺾일 수가 있습니다. 종이는 부분적으로 접고 싶은데 접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게 뭘 허락하는 거야? 분사구문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뭘? 일시적인 거? 아니, 영구적인 주름을
형성되도록 허락하면서 allow는 또 투부정사만 목적보호로 취하는 동사다 보니까 영구적인 주름 형성되도록 허락하면서 반면에 충분한 어떤 fiber, 섬유질이 남아있게 되는 거지. 데미지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for the material not to crack and fall apart. 이 갈라지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뭐가 그 재료, 종이라는 재료가 갈라지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데미지를 입지 않은 상태로 충분한 섬유질이 반면에 남아있기도 하죠. 그러니까 내가 이쪽 특정한 부분을 접었다고 해서 다른 접지 않은 부분에 영향을 끼치지 않잖아요. 그렇지? 지금 딱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구부리고 싶은 영역만 딱 꺾어서 영구적으로 구부린 형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permanent가 맞겠죠. 어법어휘 잘 챙겨두시고 indeed는 실제로니까 앞에 있는 문장에 대한 강조입니다. 결국. 그래서 in this state, 이 상태에서 종이라는 게 꽤나 많이 유지가 되어져. 그 종이의 능력. 뭐 할 능력? 저항하다가 이제 부정적 의미다 보니까 먼저 이건 어법적인 포인트인가? 저항하다는 동명사 resist는 ing만 목적으로 취합니다. 투부정사 올 수 없고요. pull apart, 그러니까 떨어지게 되는 것을 저항하는 능력을 계속적으로 유지시켜준다 이거야. 이런 상태에서. 그러니까 떨어지는 것에 저항하는 거니까 뭐겠어? 안 떨어지는 능력을 베이스로 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resist ing 챙겨두시고. But 하지만 종이는 can also be torn, 찢겨질 수는 있어. 쉽게, 정확하게 뭐에 따라서? 그 주름에 따라서. 우리 종이 딱 접고 나서 손톱으로 몇 번 가볍게 몇 번 이렇게 싹싹 긁어주면 오도도도독 하고 잘 이쁘게 잘 찢어지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떨어지는 것에 이 첫 번째 이 앞서 상태에선 종이가 계속 그 갈라지는 것에 대한 저항의 능력도 갖고는 있지만 또 뭐 할 수도 있어? 이게 쉽게 정확하게 잘 그 주름에 따라서 찢다 보면 찢겨질 수도 있는 거야. 만약에 point of weakness, 그 약점, 약한 지점인 작고 어떤 초기 어떤 찢겨진 부분이 is opened up, 잘만 열리게 된다면 그 주름에 따라서 잘 정확하게 찢어질 수도 있는 게 종이의 속성이다. 그러니까 주름을 짓고 그 주름에 따라서 움직이고 싶으면 또 그거대로 움직이는 게 종이고 다른 데 영향을 안 주고 또 그 선 결대로만 잘 열어서 찢을 생각이 있다면 그 주름에 따라서 정확하고 쉽게 찢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도 계속 뭐에 대한 얘기? 종이의 우수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접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섬유가 완전히 남아있는 채로 잘 접힐 수 있는 것이고 더불어서 찢고 싶을 때에는 그치? 약간 찢어진 곳이나 이런 어떤 작은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 쉽게 찢겨지기도 한다. 종이의 우수성. 이런 winning combination, 이런 우수한 조합이요. mechanical properties. 이 역학적 속성에 있어서의 이런 우수한 조합이 허락해 줍니다. 자, combination이 주어기 때문에 당연히 본동사가 나와 주셔야 되겠죠. allows. 허락해 줍니다. 종이가 뭐 하도록? 이렇게 모양을 취하도록. 원래 가정하다라는 뜻인데 사물이 assume 하게 되면 그 사물이 이런 식으로 취하다라는 의미로서 보시면 됩니다. The shape of any object through the creasing and folding. 그러니까 주름을 지게 하거나 접는 것들을 통해서 그 물체의 모양을 잘 취할 수 있게 허락해 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종이의 우수한 조합, 역학적 속성의 조합이 결국 뭘 해준다? 종이가 그 모양을 접힌 모양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게 해준다. 즉 다시 말해 이게 뭐야? 따라서 이게 종이 접기의 이 오리가미라는 기술의 어떤 결정체가 되는 거죠. 그렇잖아. 종이 접기. 요즘은 종이 접기 선생님이 최고로 잘 복잡하게 접을 수 있는 건 종이학 정도는 쌤이 접을 수가 있어. 어렸을 때 해봤으니까. 옛날 거북이도 접었는데 띠지로 이제 별 모양도 접고. 근데 요즘은 차원이 다르더라고. 그 컴퓨터로 도면을 만들어서 그거를 한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색종이처럼 이제 빳빳하고 이렇게 색깔 있는 종이 말고 한지 수준의 그 종이를 한지는 또 잘 안 찢어지잖아. 그 컴퓨터 도면대로 이렇게 접게끔 한 다음에 그걸 접고 하면 티라노사우루스도 만들던데. 그리고 종이를 하나하나 또 겹겹이 만들면 막 독수리로도 만들고 막 그러던데. 어쨌든 그 종이의 특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역학적 속성이 어떻기 때문에 그 모양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그런 거죠. There are very few materials as good. 이것만큼 좋은 물질은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라는 뜻이죠.
즉 다시 말해 금속 포일도 있긴 한데 얘는 주름을 유지시킬 수는 있어. 근데 control of the crease, 그 주름을 통제하는 것이 다소 어렵죠. 그러니까 어렵다는 얘기를 그대로 끌고 가야 되니까 모월이 되셔야 되겠죠. less difficult가 되버리면 어렵지 않다 의미가 되버리니까, 그치? more difficult, 다소 어렵습니다, 이런 의미고. 또 금속 포일 말고 또 뭐 있어? 플라스틱 시팅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것이 doesn't tend to hold the crease at all. 뭔가 주름을 꽉 잡고 있는 경향이 없어. 주름을 잡고 있는, 그치? 그 약간 비닐 같은 거, 플라스틱 시트 있잖아. 이런 거. 이거 검정색 나무가 아니잖아. 이거 뭐야? 그냥 합판 나무에 시트지를 붙인 거야. 검정색 시트지를 붙인 거야. 이거 뭐야? 이거 원목이야? 아니야. 철제에다가 그 원목 색깔의 이 오크나무지? 오크나무 시트지를 붙인 거야. 이거 한번 생각해봐. 이거 한번, 이거보다 더 얇은 거. 비닐 같은 거 있잖아. 비닐. 플라스틱 시트가 그런 거거든. 비닐로 되어 있는. 그런 거 생각해보면 종이처럼 이렇게 주름을 꽉 잡고 있는 경향이 없으면, 뭐 하지 않으면, it is very soft. 이게 아주 부드럽지 않으면 플라스틱 시트는 종이처럼 주름을 꽉 잡고 있지도 않아. 어떤 경우든 간에 어쨌든 그 플라스틱 시트는 뭐가 부족해? 단단함이 부족해. 요구되어지는 단단함. 여기 이미 본동사 lex가 있기 때문에 is required라는 본동사는 쓸 수가 없겠죠. 그래서 pp가 largedat를 꾸며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good wrapping material, 그렇지, 좋은 포장지에서 요구되어지는 그런 단단함도 가지고 있지 않아. 생각해봐. 물론 뭐 인형과 같이 형체가 이렇게 막 울퉁불퉁한 이런 애들은 그냥 비닐로 뚝 싸가지고 하는 게 예쁘겠지, 그치? 근데 우리 무슨 장난감 같이 정육면체, 직면체 상자에 있는 이 모양을 포장하려면 뭐가 제일 좋아? 종이가 제일 좋지, 그치? 종이를 거기에다 감싸서 주름, 정육면체, 직면체 주름에 따라서 예쁘게 포장하는 거. 그건 종이만이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비닐 종류의 시트지는 힘들겠죠. 그래서 이런 좋은 포장지로서 요구되어지는 단단함이 부족한 것이다. 이니치 다음에 지금 이니치 케이스 다음에 지금 주어 동사 목적어까지 완전하게 나왔으니까 맞게 쓰였습니다. 마지막, so, 그래서 it is its ability, 지금 명사가 강조된 거야. to hold the crease while the remaining stiff. 이 뻣뻣한 상태를, 이 형식 동사니까 형용사 나온 거죠. 뻣뻣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서 주름을 쥐고 있는 그 종이의 능력입니다. 명사가 강조. that 뒤에 뭐가 바로 나왔어? 동사가 바로 나왔지. 강조용법이라는 거 알 수 있겠네. 종이를 어떻게? uniquely suited. 얘가 pp로서 형용사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이 독특하게 가장 잘 들어맞게 만드는, 어디에? 그의 목적에 가장 잘 드러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뭐야? 뻣뻣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서 그 주름을 계속 잡고 있는 종이의 바로 그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강조용법 사실은 이리스 때 빼면 그냥 주어 동사 이렇게 쓸 수 있죠. 뭐라고? 종이를 그의 목적에 삼아서 잘 만들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다? 종이를 꽉 주름을 잡을 수 있는 뻣뻣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종이를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이 글에서 말하는 종이의 우수성이다 라는 것도 알 수 있겠네요. 오케이, 오늘의 마지막 지문이 됐네요 벌써. 자, 40번 지문 가보도록 합니다. 어미 고양이. 고양이는 자기의 새끼와 이 남의 새끼를 구별하지 않고 위험에 빠진 종이라면 남의 새끼도 편애하지 않고 다 수용한다 라는 글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새끼를 구별하지 않는 어미 고양이의 구조 행동. Curious responses mother cats, kitten distress. 그러니까 이 새끼 고양이의 위협에 어미 고양이에 대한 어떤 호기심 있는 반응. 이 maternal responses, 어미의 반응. 새끼 고양이의 조난. 그게 바로 고양이의 호기심 있는 행동 때문에 그런 것이다. 어미 고양이들이 자신의 새끼를 구별할 수 있어. 그런데 길 잃은 새끼 고양이를 구조하는 데 있어서 자기 새끼만 편애하지 않고 이는 매우 강력한 조난 발성으로 모든 새끼 고양이가 위험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려는 이유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런 적이 있거든. 쌤이 쇼츠에서 그런 거 본 적이 있어. 뭐냐면 길고양이한테 새끼 고양이의 소리 있잖아. 유튜브에 치면 나옵니다. 새끼 고양이 위험한 소리 뭐 이런 거 나오면
진짜 그 키튼이야. 진짜 새끼 고양이가 막 앵앵 거리고 깽깽대는 소리를 내. 그러면 그거를 크게 길 가는 고양이한테 이렇게 들려주면 그냥 원래 길고양이들은 우리 인간들 무시하잖아. 무시하면서 지나가다 그 소리 딱 들려주면 뭐야 하고 이렇게 봐. 그걸 보고 에이 이게 될까? 근데 퇴근길에 쌤이 밤 한 11시에 퇴근하잖아. 그럼 집에 딱 지하 주차장에 딱 들어가면 이제 요즘같이 쌀쌀한 날에 고양이가 있어. 추우니까 이제 엔진의 따뜻함을 느끼려고 돌아다녀. 그러다 주차하려고 이렇게 돌아다니다 뒤에 차도 없길래 고양이가 보였어. 창문 열고 선생님 블루투스 스피커로 이제 자동 연결이 되거든. 핸드폰이. 그래서 소리 최대한 키워놓고 그 새끼 고양이 소리 딱 틀어놓고 이렇게 안 했지. 하고 소리 최대한 크게 하고 틀어놨어. 내 차에서 창문이 열려 있으니까 그 새끼 고양이 소리가 엄청 크게 들리는 거야. 근데 내가 처음에는 고양이 지나갈 때 못 참지 이거. 딱 앉아서 미야옹 하잖아, 그치? 못 참잖아, 그치? 관심 받고 싶어서 고양이한테. 그래서 난 그걸 안 하고 대신 새끼 고양이 울음소리를 딱 들려줬지. 근데 내가 처음에 미야옹 근데 무시하고 가더라고. 날 한번 딱 보더니 무시하고 가. 근데 그 소리 딱 들려주니까 그 숨었던 차에서 갑자기 대가리만 딱 내밀어. 방금 무슨 소리야? 네가 낸 거야? 진짜 그러더라고. 되게 신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고양이들이 다 뭐에 반응한다? 새끼 고양이의 그 조난 울음소리에 반응한다. 그 얘기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볼게요. 좀 복잡합니다. 자, 어미 고양이는 원래 can tell 하게 되면 말하다, 구별하다. 구분할 수가 있어요. 어떤 고양이가 belong은 자동사니까 수동태 안 되고 자동사로만 쓴다. 자기네들한테, 그 어미 고양이들한테 어떤 새끼 고양이가 속해 있는지, 그러니까 어떤 새끼가 내 새끼인지. 동물의 자식을 새끼라고 하니까 욕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새끼가 자기 새끼인지에 대한 걸 구분할 수가 있어. 즉, 그 litters, when litters are mixed up, they use kittens scent to distinguish them from offspring of other mothers라고 하죠. 이 리터도 같은 뱃속에 나온 새끼를 얘기해. 그 같은 뱃속에 나온 새끼가 섞여 있어. 섞여 있을 때 그들은 뭘 사용해? 어미들은 그 어미들의 새끼들의 냄새를 확인해. 뭐 하기 위해서? 그들을 다른 어미의 자손, 즉 새끼들과 구별할 수 있기 위해서 냄새를 사용하면 내 새끼인지 다 안다 이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 새끼, 남의 새끼 구별하는 능력은 다 있어, 고양이들. 근데 despite this, 여기서 this가 가리키는 뭐야? 새끼를 구별할 수 있다라는 것에도 불구하고 when faced도 되고 facing도 됩니다. 근데 faced는 전치사 명사 with랑 같이 쓰이고요. facing은 바로 목적어가 나와 주셔야죠. 그러니까 with 명사가 나온 거 보니까 수동태로서의 pp가 필요하겠네요. 어떤 새끼 고양이들의 선택에 직면했을 때 어떤 새끼 고양이? 선생님 사람도 아닌데 왜 who를 쓰나요? 그냥 생명체에는 통칭적으로 who를 쓰기도 해. 뭐 원숭이한테도 who 쓰고 개한테도 who 쓰고 막 이럽니다. 뭐 이거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어쨌든 어떤 새끼 고양이의 선택? have wandered, 배회하는. from 어디서부터? 둥지에서부터 막 배회하고 있는 새끼 고양이의 선택에 직면하게 될 때. 그러니까 너미 새끼가 좀 힘들어하고 있어. 배회하고 있어. 그럴 때 그 어미의 새끼와 다른 새끼들 that aren't hers, 자기의 새끼가 아닌 다른 새끼들과 그들의 새끼. 자꾸 새끼 하니까 기분이 언짢네. 자, 어쨌든 그런 자신의 새끼와 다른 새끼들, 즉 그런 새끼들이 배회하고 있는 것을 어떤 선택에 직면하게 됐을 때, 내 새끼를 구해야 되나? 남의 새끼를 구해야 되나? 이 선택에 직면했을 때 그 어미 고양이는 does not appear to favor, 편애하는 것처럼 보이진 않습니다. 뭐를? 자신만의 새끼를 when retrieving them, 그들을 다시 되찾아올 때 너미 새끼도 같이 되찾아온다 이거야. 내 새끼 2마리, 너미 새끼 2마리 있으면 내 새끼 가지고 왔다, 너미 새끼 가지고 왔다, 내 새끼 가져왔다, 너미 새끼 이렇게 되찾아올 때 그들만의 새끼를 편애하지는 않는 것처럼 보이더라. 그러니까 내 새끼, 너미 새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둘 다 힘들어. 내 새끼도 조난이고 너미 새끼도 조난이야? 그럼 다 같이 구하려고 애쓴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the reason for this, 이렇게 너미 새끼, 내 새끼 구별하지 않는 이유는, 다 구해주려고 하는 이유는 바로 뭐 때문이다? 불확실성 때문이야. 비록 뭐 할지라도
그 조난의 vocalization, 아까 쌤이 얘기했던 그 조난의 음성이, 새끼 고양이로부터의 음성이 that are lost, 길을 잃었어. 자신의 둥지로부터 길을 잃은 그런 새끼 고양이의 어떤 조난 발성들이 주어니까 R이 되셔야 되겠죠. 뭐라고 알려졌어요? 굉장히 강력하다라고 알려졌을지라도 불확실한 거야. 주어가 vocalization 쓰니까 당연히 R이 체크가 되셔야 되겠죠. 그래서 it may just be hard. 어려울지 몰라. 뭐 하는 게 어미가 to resist, 저항하기가 뭐 하는 거? 그들을 되찾아오는 것을 저항하기가 어려울지 모르죠. 뭐해? 그게 자기 새끼인지 아닌지와는 상관없이 그들을 되찾아오는 것을 저항하기가 그래서 어려운 거야. 왜 어렵다고? 불확실하니까. 냄새로서 내 새끼를 구별하는 어미한테 조난의 소리가 나왔어. 근데 내 새끼도 있고 너미 새끼도 있네? 지금 저거 내 새끼가 소리 내는 거야? 너미 새끼가 소리 내는 거야? 이게 불확실하니까 그냥 다 데리고 온다 이거야. 그 조난의 발성, 새끼 고양이로부터의 조난의 발성, 길 잃은 조난의 발성이 아주 강력하다 할지라도 내 새끼가 내는 소리, 너미 새끼, 그러니까 이 구별하지 않는 이유는 결국 뭐다? 불확실성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다 보니 어미가 어떻게 되찾아올 때 저항하는 것을 힘들어할지 몰라. 그러니까 다 데리고 온다 이거야. 내 새끼, 너미 새끼. 야생에서는요, 이 스퀘이킹, 아까 그 끙끙거리는 이 새끼 고양이들, 밖에서 in the open, 개방된 곳 안에 그런 곳에서 끙끙거리는 이 새끼 고양이들은 뭐 할 가능성? 매료시킬 가능성. 누구? 포식자를 매료시킬 가능성도 높다 이거야. 야생에서. 그러니까 이 끙끙거린다는 소리가 어떤 어미든 간에 나를 데려가겠지라는 소리로서 내기도 하겠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나 새끼 고양이니까 잡아먹을 수 있는 사람 잡아먹어라는 신호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 프레데터들한테도 그게 신호가 될 수 있는 거야. 이는 계속적용법이니까 됐을 수 없고요. 안 좋은 소식이지 뭐 다른 고양이들, around it, 그 주변에 있는 다른 고양이들한테는 안 좋은 소식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빠르게 구조하는 것이, 여유롭게 구조하는 것이, 그 울고 있는 새끼 고양이를 빠르게 구조하는 것이 좋은 전략이 될 거야. 좋은 전략이라면 빠르게 구조해야 되겠죠. 그렇죠? 다른 포식자한테 잡아먹힐 수도 있으니까 뭐 해줄 전략? To prevent them 목적어 from ing. 그렇죠? to drow가 아니라 from ing가 되셔야 되겠죠. 그 포식자들이 아니야. 뭘 방지할 수 있는? 그 새끼 고양이들이 drowning unwanted attention. 원치 않는 집중. 원치 않는 주의 집중. 이게 뭐가 되겠어? 포식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포식자로부터 주의를 끌 수 있는 것을 막기 위해서 빨리 구조하는 것이 좋은 전략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drawing까지 챙겨 두시고요. 마지막 요약문 보고 끝낼게요. 비록 어미 고양이들이 식별할 수 있을지라도 자신의 자식들을, 그런데 그럴지라도 어미 고양이들은 뭐 할 가능성? 길 잃은 울고 있는 고양이들을 다 수집할 가능성이 높다. 뭐 때문에? 뭐 하기 위해서? 줄이기 위해서 가능성을 being chased by predators. 이 포식자들에 의해서 쫓길 가능성을 그만큼 줄이기 위해서인 거죠. 까지 해서 오늘 수업 3시간에 마무리 지으셔야 되겠네요. 여기까지 하고요. 끝내도록 합시다.